저도 물건을 추천을 우리 수강생분들은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냥 카페에다가 물건을 점수 매겨서 올리는 건 하지만 이렇게 개별 물건을 추천해 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너무 다 알겠다. 자 그럼 갖고 온 물건 한번 검토해 볼까요? 아 일단 제 물건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린 물건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늘 미팅 끝나고 이렇게 5분이서도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였나요? 아니면 뭐 보시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가벼우니까 그 물건은 카톡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거는 박상욱님한테 일반 매물 공유해 드릴게요. 물건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아, 보세요. 이거 지금 3기 때는 그걸 못 받았을 거예요. 물건 검색기를. 3기 끝나고 제가 물건 검색기를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매일매일 돌려보고 있거든요. 물건 검색기를 활용하면 좋은 거는 그 동에 최근에 올라온 물건들을 싹 긁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당가 낮은 기준으로 먼저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33평이 조금 안 되네. 32.4평이네요. 32.4평인데 1억 5천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 가격이 뭐냐면 계산을 해보면 1억 5천 나누기 32.4 해보실래요? 460만 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경매로 낙찰가가 앞에가 7단위로 낙찰이 돼요. 지금 아무리 싸봐야 뭐 600 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낙찰받은 거는 500 중반이었어요. 저도 싸게 샀잖아요. 근데 얘는 460이야.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처음에 딱 보고 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봤더니 임차인이 있네. 제가 지금 공유해드린 거 보면은 너무 아까운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셔갖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일반 매물이에요. 아무데나 계약 가능해요. 무조건 선착순이겠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사기에도 늘 강조했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 매물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말도 안 돼. 사기에서도 회원분이 일반 매물을 진짜 초우량 입지에 7.5%로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경매로도 절대 못 사요. 왜냐면 그 동네 제가 경매 나온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일반 매물이 지금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그 매도자의 이유를 확인해봐라 했더니 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역전세 메꿔야 되고 뭐 잔금 쳐야 되고 뭐 지상 같은 거 잔금 쳐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그냥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가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싸게 막 던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까지 안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더 재밌는 거는 가격이 지금 되게 저렴하죠. 이거는 입문용으로 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입문자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입문자니까 이거는 혼자 해도 실패 가능성이 많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각자 판단을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는 절대 안 보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평당 460이잖아. 이거는 없어요. 수도권에 이 멀쩡한 건물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사기 때는 제가 복귀 임장을 데리고 다녔는데 10평에 75만 원 받는 사무실 바로 옆에요. 그래서 아까 박상무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박상무님은 사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딘지 알아요. 거기 주변으로 관공서가 그냥 미친 듯이 많고 보험사 빌딩이, 보험사 사무실이 아주 빽빽하게 있어서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식당이 바글바글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럼 이 물건의 용도는 뭐냐?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 용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수요는 무조건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지금 어차피 우리 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섭외하셨다.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으면 계약하고 날라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투자로 참여를 시켜야 돼. 보통 인테리어 업자는 계약하는 즉시 값과 을이 바뀌거든요. 뭐 더 해야 된다, 돈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표정이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조용히. 아웃. 제가 인테리어 업자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내 옆에는 항상 그 인테리어 인맥을 갖추시는 게 최고예요. 그게 없으면은 개고생해요. 엄청 고생해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곁에 있으니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는 인테리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실제로 가보면은 아실 텐데 안에 물건들은 다 빠질 거고 참 재밌는 게 이게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현재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임대로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재 사용 중이면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해요. 못해. 그래서 싼 물건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싸더라도 저희는 못 사는 이유가 기존의 임차인이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저희가 사면은 레버리지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냥 수익이 안 나와요. 그냥 돈을 시간에 적금 넣듯이 시간에 그냥 박아 넣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고 묵혔다가 나중에 새로 태어난 애가 되니까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임장을 안 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자세한 거는 오면 얘기해 주겠대. 갔더니 이제 속사정이 있었던 거였지. 매도자는 이제 귀찮은 거예요. 임차인이 속썩이고 있었어. 관리비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연체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이참에 그냥 팔자.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어머나 웬걸. 전기 끊겼고 물 끊겼고 이거 관리비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대. 좋았어. 우리는 이제 이런 물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공실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싸게 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거는 안 돼요. 임차인이 명도가 되거나 공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업종을 이해를 한 다음에 접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나갔다, 현재. 거기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안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싹 갖고 나갈 거래. 그냥 알아서 쓰면 된대. 오케이. 구조를 싹 둘러봤는데 괜찮아.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옆에 어떤 업종으로 쓰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건물 통째로 그냥 오피스 빌딩이에요. 예.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냐? 그냥 받으면 25,000원, 3만 원이에요. 그게 3만 원이에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5만 원도 가능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우리 인테리어 영역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벽체로 해서 구분져 있으니까 한계고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벽체에 세워진 시설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통으로 임대를 줄 것인지, 그래도 임대료는 올라가고 대신에 물건 분석기 제가 드렸잖아요. 물건 분석기에 숫자를 넣으실 때 인테리어 비용을 거기를 그렇게 1차 방법으로 넣으시고 수익이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안은 그거를 싹 다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이 두 개니까 각각의 출입문이 있어요. 33평이니까 반으로 뚝 자르면은 16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냉난방기, 싱크대, 또 기본적인 천장, 바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를 인테리어 비용을 넣으시고 수익이 그게 더 괜찮은지. 아니면 3개로도 하세요? 3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출입문이 2개여서 3개를 하려면 안 되는 이유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공용 부분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네. 2개. 그게 2개로 왜 가능하냐? 이미 등기가 2개로 되어 있어. 다 확인했어요. 도면까지. 아니요. 2개가 훨씬 낫다는 거는 확정이 아닌 게 그 물건 분석기 드린 거에다가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숫자를. 하나로 했을 때는 거의 아니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임장을 이따가 가보실 거잖아요. 갈 거죠. 꼭 가보세요. 가서 시설을 보시고 이거를 벽체랑 그런 시설을 살리고 인테리어 하는 게 더 쌀 것 같은지, 아니면 깨끗하게 싹 다 밀고 반 나눠가지고 새로 하는 게 쌀 것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개로 임대줬을 때 수익이랑 1개 임대줬을 때 수익이랑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잘 해야 될 게, 1개로 임대줬을 때는 임대료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나눴을 때가 임대료가 더 높은 거예요. 평당 임대료를 환산해보면. 그렇죠? 중요 포인트는 뭐냐? 다시 돌아와서 460 저세상 가격이다. 이 절대 못 받아요. 이거 경매로도 절대 못 받아요. 위치는 지금 봤죠? 임장 가보시고 점심시간 때 임장 가보시면 아마 기가 마실 텐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주차장은 거기 공용 주차장 이용하시면 돼요. 저도 물건을 우리 수강생분들은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냥 카페에다가 물건을 점수 매겨서 올리는 건 하지만 이렇게 개별 물건을 추천해 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럼 이거 사야 돼. 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안 좋은 거는 이제 주차가 안 좋은데 대신에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공용 주차장이 점심시간에는 또 공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를 되게 간과해요.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면 얼마지? 그렇게만 조사를 하고 임대 수지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너무 다 알겠다. 방법에 대한 건 다 알려줬잖아요. 거기 그 건물에 공용 오피스 있어요. 거기에 그 모든 법인들이 비상주로 많이 꼽혀 있어요. 저 아는 분들 거기에 비상주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좋아요. 이건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해주는데. 근데 집요하게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지만 있긴 있어요. 거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일반 매물을 못하는 이유가 대출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매물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고, 가치 판단을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판단을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브리핑 해드렸으니까 이따가 직접 임장 가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살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2년치 조사해봐라. 앞에 사자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그러면 경매 낙찰가를 복귀해보라고 제가 시키잖아요. 경매 낙찰가도 그 가격 절대 없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냐? 그럼 가봐야지.
그죠? 그럼 뭐 임차인이 속속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임장 가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일반 매물이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 수지 분석을 넣으면 되겠죠. 물건 분석이 들었으니까 거기 숫자만 기입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 내가 원하는 기준에 서면은 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물건 추천해 준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신탁 공매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루 전에 알아서 그날 열심히 브리핑 했지만 조사도 마쳤지만 그 다음날 입찰일이었기 때문에 못했어. 근데 나중에 복귀해 보니까 되게 잘 받았어요. 이번이 물건이 두 번째인데 얘는 이제 일반 매물이니까 요거는 선착순 계약인 거죠. 이따가 가기 전에 제가 부동산 사장님 통화해 드릴게요. 네, 가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돼. 자, 그럼 추천 물건은 이걸로 하고 이제 갖고 오신 물건